네, 현재 시간이 3시 25분 49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그럼 4분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양쪽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1.6% 정도 상승에 그친다. 장중 고점 대비로는 탄력 둔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시효과 구간 내마녀가 선물을 줄 채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역시도 허수일 수 있어서 장 마감까지 살펴봐야 될 텐데 현재 수준 정도면 참 좋지 않을까 합니다. 코스피가요. 오늘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준비합니다. 2.51% 오름세 보여주면서 2689포인트 거의 2690선 정도 선에서 종가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오늘 장중 고점 부근 마감을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 이 정도 수치면은 5일 이평선 회복이 되면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2% 정도 상승 탄력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라서요. 프로그램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코스피처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 2.09% 상승하면서 888.31포인트 정도 선에서 종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시장 나란히 2% 정도의 강한 상승 탄력으로 오늘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 종목별로의 흐름 보겠습니다. 동시만기일이라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과연 프로그램이 연동되는 쪽으로 물량이 들어올 것인가 이 부분 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시총 상위주들 대체로 상승 불켜면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네이버, 카카오 이쪽으로도 상당히 강한 움직임 장중에도 돋보였었죠. 나란히 8% 정도의 상승세로 거래 마칠 예정이고 삼성전자가 뒷심을 좀 더 발휘합니다. 아마도 이 동시만기일 연동되는 물량이 유입되는 것인지 이 부분 좀 더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고점 높일 걸로 예상되고요. 2.45% 정도 상승하면서 오늘 71,300원에서 종가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2% 정도의 상승권 마감 채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한 1.71% 많이 강하지는 않네요. 그래도 상승 움직임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시총 상위주들이 대체로 후반에 뒷심 꽤 괜찮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 정도의 플러스권, 그리고 포스코도 3% 정도의 플러스권, 삼성물산 탄력이 괜찮게 나오네요. 5%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대형주들도 양호한 흐름으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대선 결과로 인해 원전과 플랫폼, 벤처, 건설 이쪽 섹터가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대표적인 플랫폼 기반의 사업을 펼치는 카카오그룹주들이 살아납니다. 앞서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면서 주가가 크게 좀 밀려 내려갔었는데요. 카카오페이도 오늘 종가가 거의 고가 부근에서 마감이 될 것 같네요. 카카오페이 6% 가깝게 오르면서 13만 6천원권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코스피에서 대형주들 이런 흐름을 좀 살펴봤고요. 삼성 SDS가 지금 16% 급등이 나옵니다. 이런 블록체인이라든지 무형 자산이 있는 업체들 이쪽으로 오늘 탄력이 굉장히 좋네요. 삼성 SDS는 16% 정도의 급등으로 오늘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설 섹터도 상당히 좀 좋았죠. 현대건설이 9%의 급등, HDC 현대산업개발도 9% 가까운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대선의 그 영향을 받는 이 허니문 랠리를 펼칠 만한 섹터가 오늘은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혔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체로 상승 불켜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급등을 한다거나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고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첨보와 같이 2차 전지 소재 섹터는 꽤 괜찮습니다. 삼성 SDI나 이런 셀업체들은 좀 부진하기는 하지만 에코프로비엠 3%, LNF 4%, 첨보는 6% 정도의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톱10 가운데서도 이쪽으로 상당수 탄력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3월 10일 목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5년 조금은 달라진 모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이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윤석열, 그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앞서서의 행보를 분석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 증시는 장중 내내 강했었는데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 증시도 올랐고요. 그리고 유럽 증시도 상승하는 가운데 아시아 증시도 그 흐름을 이어받았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도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니케이 225 지수부터 종가 확인해 보시죠. 보시면 4% 가깝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25,690.40엔대에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장중 내내 플러스권 유지했고요. 갭상승 출발하고 고점을 높이면서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되며 국내 증시와 패턴은 비슷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은 좀 다른 모습이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장중 내내 플러스권은 맞습니다. 그런데 뒷심 발휘가 안 되고요. 오전장에 고점이 나오고 오후장에 약간은 주춤되는 모습 정도로 보입니다. 양시장은 2% 안팎의 상승 분위기로 한중일 나란히 이 정도의 탄력을 보여줬고요. 일본이 가장 탄력으로 따지면 가장 좋았고 그리고 우리 증시, 중국 이 정도의 순서입니다. 상해 종합 1.4% 정도 오르면서 3,301.75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 3,300선은 회복이 됐지만 여기서 뻗어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심천 쪽 2.33% 오름세 보여주면서 오늘 글로벌 증시의 상승 분위기가 아시아 증시까지 맞닿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환율 동향입니다. 증시가 강한 반등 탄력을 보여줘서 전체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은 누그러지나 싶었는데 환시를 보면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장 9원의 하락 움직임. 환시도 그럼 방향성이 같았네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누그러졌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228원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9원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오늘장 9원의 하락 움직임으로 원달러 환율 종가 만들었습니다. 장중 1225원에서 1231원권 이렇게 밴드가 형성이 됐고요. 장중한테는 1230원대 살짝 상회하는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증시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시황센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양시장 강한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장 초반의 탄력을 생각했을 때는 반등이 약간은 좀 아쉬웠던 하루였는데요. 오장 들어 힘이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시장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요. 특히나 종목별로는 국내 이슈에 한정된 대선, 이 키워드가 상당히 종목별로 크게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마감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다가 2% 오름세로 거래 마쳤고요. 2,68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거래대금도 소폭 상승하면서 13조 원대 중반대를 기록했습니다. 분봉 차트로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 넘는 상승 탄력으로 2,680선에 가깝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계속해서 잘 유지를 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1%대 탄력으로 상당히 꺾이는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또 반전이 있었네요. 이렇게 길게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뽑아내게 되면서 2,680선을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넘어가서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의 변화를 좀 살펴보시면요. 일단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7,666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외국인 쪽을 보시면 4,282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 쪽도 매도폭이 점차 커지는 모습이었고요. 3,531억 원 팔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도 확인해 보시죠. 전반적으로 지수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 보니까 상승했던 업종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요. 특히나 이 대선 관련해서 정책 수혜자감이 쏠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건설업종이 대표적이고요. 5.7% 급등세로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섹터에서는 플랫폼 종목들이 확실히 규제 완화 기대감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탄력 보여줬고요. 그 외에는 유통업이 3%대 오름세, 비금속 광물과 의약품도 2% 넘는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하락했던 섹터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시면요. 하락했던 섹터는 섬유의복 단 한 업종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약보합권 정도로 상당히 제한적인 낙폭을 가져갔고요. 확실히 막판에 장이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기록하게 되면서 하락했던 업종들도 점차 지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화학 섹터 강보합권으로 돌아섰고요. 운송장비, 운수창고, 은행도 1% 안쪽의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오늘 분위기 상당히 좋다 보니까 빨간불이 좀 가득한 하루였고요. LG화학 단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반도체 종목들부터 보시면 시장이 좀 불안할 때 반도체 종목들도 함께 흔들리다가 4거래일 만에 함께 반등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기관의 수급이 좀 뒷받침이 됐고요. 네, 막판에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좀 오름폭을 높였네요. 2%가량 오르면서 71,200원 선 다시 한번 7만 원 선에 복귀합니다. 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의 매수세 덕분에 1.6% 오름세 12만 원 선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배터리셀 관련 종목들을 체크해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1.7% 상승 탄력을 보여줬죠. 네, 내일이면 코스피 200 지수 특례 편입이 됩니다. 이에 따른 공매도 이 부분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별개로 했을 때 16거래일 만에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좀 크게 유입되면서 1.7% 상승한 41만 7,5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LG화학이나 삼성 SDI 이쪽에서는 약간의 좀 탄력이 약한 모습이었는데요. 시장 대비 부진한 모습이었고 LG화학은 하락을 가리켰습니다. 네, 삼성 SDI는 1.2% 오름세 기록하며 50만 3천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오늘 대형주들 중에서 주인공은 바로 플랫폼 관련 종목들이 되겠죠. 사실 처음부터 크게 좀 밀려 내려갔던 이유가 바로 규제가 강화된다는 소식이었는데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규제 완화 기대감에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가 동반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네이버는 8% 급등하면서 33만 500원 기록했고요. 카카오도 막판에 다시 한번 탄력 높였습니다. 8% 거의 1고점 부근에서 마무리하면서 10만 원 선 한 번에 복귀합니다. 네, 다른 종목들 보시면요. 이 자동차 쪽에서는 기아 1.5% 오름세, 현대차는 0.6% 오른 16만 9천 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반도체 수급난 역시나 이 키워드가 아직까지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서 자동차 종목들의 투심을 약화시키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토부 쪽에서 현대차나 기아 쪽에서 발견된 8개 차종에 대해 리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아래쪽으로는 셀트리온 1.7% 상승 탄력, 포스코는 2%대 오름세, 또 KB금융도 2.6% 상승한 54,6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네,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죠. 정책 테마 종목들이 오늘 장 초반부터 상당히 강하게 반응이 왔는데요. 특히나 건설, 원전,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로 수혜가 집중됐습니다. 섹터별로 좀 살펴보시면 건설 업종들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았는데 그 가운데서 신원종합개발이 상한가 터치하며 9,230원으로 거래 마칩니다. 네, 대형 건설 종목들도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현대건설이나 GS건설 8%대 상승 탄력이었고요. IS동서도 7% 오른 59,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윤 당선인이 주택매매 거래나 공급 증가 등으로 건설 업황 자체가 호황을 띨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리모델링이나 건자재 업체 수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시의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이쪽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건설 업종들의 상승 이유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원전 종목들은 탄력이 조금 많이 밀렸죠. 장 초반 대비해서는 대체적으로 음봉 전환한 모습이고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진파워도 장중에는 17%대 급등이 나왔는데 결국 탄력 상당히 줄면서 4% 오른 2950원 거래에 마친 모습입니다. 네, 원전 쪽에서는 현 정부의 기조가 워낙 탈원전 위주로 펼치다 보니까 정권 교체 이후에는 이 탈원전 반대의 정책이 좀 실현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던 모습이고요. 네,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은 오늘 오른 이유를 두 가지로 좀 압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계속 살펴보고 계시는 대선 관련 이유로는 방역 체계가 완화되고 개편될 것이라는 정책적인 기대감이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간밤에 유가가 급등세에서 한풀 좀 꺾인 모습이죠. 비용 부담이 완화되면서 항공 여행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네, 제주항공 7.6% 오른 19,650원 기록했고요. 진에어도 7%대 오름세에 대체적으로 항공 관련 종목들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모두투어도 9% 오르면서 21,050원 방역체계 개편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확인시켜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 탄력 보여줬죠. 2% 오른 889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2%대 오름세로 890선 근처에서 지지하는 흐름을 보여주다 오후장에서 한풀 꺾이며 1%대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막판에 조금의 반전이 숨어 있었고 890선 가깝게 터치하면서 바로 아래쪽에서 거래 마칩니다. 다음으로 수급 보겠습니다. 네, 수급에서는 역시나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수세 유입되며 2,710억 원 사자세 기록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매수와 매도를 좀 오갔는데 결국에 관망세에 가까운 매도 포지션으로 거래 마칩니다. 네, 개인은 매도폭 확대되면서 2,551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네, 넘어가서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쪽에서는 거의 전 종목이 상승하는 흐름을 기록했고요. 빨간불이 가득했습니다. 다만 종목별로는 오름세에 오름폭에 좀 차이가 있었는데 셀트리온 그룹주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죠. 사실 이익 쪽에서는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이었고요. 아직까지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금감원 관리 관련해서 약간의 불확실성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증권가의 조심스러운 시각이 우세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9% 시장 대비해서는 약한 상승 탄력으로 66,100원으로 거래 마친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1.6% 상승한 94,000원 터치했습니다. 네, 배터리셀 관련 종목들은 약간의 부진한 모습을 기록했는데 그래도 소재 쪽에서는 상승 탄력 높았습니다. 하지만 엘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거의 5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밀려 내려갔다 올라온 점 확인이 되고요. 3% 오른 35만 9,3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오늘 첨보가 6% 오르면서 상승 탄력 좀 가장 높았고요. 29만 3,900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이외에도 다른 종목들 보시면 게임 종목들이 또 윤석열 당선인의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게임과 가상자산 관련한 공약들도 다양하게 내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쪽에서 카카오게임즈 4% 오른 74,300원 기록했고요. 위메이드는 1.9% 오른 103,4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는데 일단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게이밍 플랫폼 에픽리그에 투자를 단행했다는 소식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 불안이 좀 심화됐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들에서 약간의 방어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있었죠. 오늘 HLB도 4% 오르며 36,600원 지지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알테오전 5.6% 상승하며 59,6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그 외 종목들 CJ ENM이나 시젠 같은 종목들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 2%가량의 비슷한 상승 탄력 기록했고 스튜디오 드래곤 1.5% 오른 99,9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오늘 일제히 상승 탄력을 기록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마련할 디지털 자산 전략이 가상화폐 업계를 좀 지지하는 입장이 될 것이다. 이런 외신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CBDC 관련 종목들 오늘 함께 좀 상승을 했고요. 사실 업계 쪽에서도 굉장히 환호하는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KCT 9% 오른 8,290원 기록했고요. 비덴트가 7% 오른 17,05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로지시스나 우리기술투자, 한트 같은 종목들도 상승 탄력 기록했고 다만 시초가 대비해서는 음봉 전환하면서 탄력을 좀 많이 잃어버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네, 오늘은 2%가량 오르면서 이미 마감된 상태입니다. 355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